네, 하천 지역 이런 우리나라는 유량 변화가 크니까 그런 유량 변화에 대처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수지를 많이 축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저수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 동해에도 무슨 묵호 저수지인가 있다면서, 자, 저수지는 얘들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수를 만든 겁니다. 그 하천에다가 하천을 잠깐 막아, 그 하천에 물을 모아, 그 땅을 파서, 그래서 물을 모아놔, 그리고 하천을 다시 뚫어, 그리고 하천을 다시 이어 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자, 이렇게 저수지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걸 지형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아, 무랑저수지라고 쌤이 예전에 안양사 할 때 많이 갔던 곳이거든. 자, 이 무랑저수지가 뭐가 유명하냐면 외식하기 좋아요. 맛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로 많이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무랑저수지를 보면은 얘들아, 자,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무랑저수지를 빠져나가서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원래 이건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었어. 여기도 일자로 흐르는 하천이었다고. 근데 저수지는 어떻게 축조하냐? 잠깐 막아. 그러니까 완전 막진 않고, 그러니까 막아. 완전 막진 않고 그냥 잠깐 조금씩 막았다가 뺐다가 막았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때 여기를 막 땅을 파. 어쨌든 호수처럼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야. 그 땅을 파고 다시 열어. 하고 물을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공간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호수처럼. 그리고 그 저수지를 왜 만들겠어? 나중에 건기가 와도 물이 모여져 있잖아. 그걸 이제 농업용수로 쓰려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댐. 댐도 뭐야? 비슷한 원리야, 비슷한 원리야. 저수지는 얘들아, 그냥 하천을 잠깐 막고 이렇게 호수를 만든 건데, 댐은 아예 한 곳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천이 이렇게 저기 상류부터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원래 하천이 이렇게 쭉 흘렀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를 한번 막아버린 거야. 그럼 하천이 여기서 멈추겠지. 그렇지? 멈추면은 여기 물이 보이겠지. 그게 바로 댐이에요. 댐. 갖고 여기 물이 모이겠지. 이 물 가지고 농업용수 쓰고 산업용수 쓰고 생활용수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기 때. 그래서 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천의 유량 변화가 크니까. 계절풍 기오니까. 좋아요. 자, 다음. 자, 녹색댐이 뭐냐? 녹색댐.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그걸 녹색댐이라고 해요. 숲을 우거지게 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 자, 시간당 몇 밀리미터를 저장하냐. 이 사진은 저장. 막 비가 막 내려. 근데 녹색댐은 이 1시간당 260mm를 저장한대. 그 흙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많으면은. 그 원리까지는 이해할 필요 없어. 혹시 나중에 궁금하면 쌤한테 와. 녹색댐은 260을 저장해요. 근데 일반 초지는 170, 경작지는 56, 헐벗은산은 10. 어때? 녹색댐이 물을 훨씬 더 많이 저장하죠. 이 저장한다는 뜻이 뭐야? 지하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또 농업용수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도 하나의 그 댐 작용, 그 물을 저장하는 그런 거를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혹시 우리 막 집 여기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 하천변에 갑자기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댐도 아닌 것이 저수지도 아닌 것이 그냥 이렇게 살짝 해놨네. 이게 바로 보라는 거거든요. 보. 이름이 뭐야? 보.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뚝을 잠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살짝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놔.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살짝 막아놓으면은 여기 살짝 보이잖아, 물이. 그치? 물이 살짝 보이겠지. 이걸 활용하려고 살짝 만든 소규모 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물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흐르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리시설이에요. 이게 있는 시설이다. 과거에 여기는 농업이 많이 발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선생님이 스리랑카 가서 발견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자, 잘 봐야 돼요. 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산지였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출을 보고 힘들게 내려오고 있는데 친구랑 이걸 발견했어. 보면은 여기 그 쌀포대로 여기를 막아놨어. 이쪽 지역에.
여길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물이 고여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 스리랑카는 열대 기후 지역이라서 이런 하천 유량이 항상 풍부하지 않나? 항상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나? 하천 유량이 하산 개수가 작지 않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찾아봐서 스리랑카 얘들아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열대 몬순 기후가 뭐야?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있거든요. 그 건기 때 또 말라 비틀어서 하천이 잠깐 그때 건조해가지고 그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댐이에요. 소규모의 댐. 이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 열대 기후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지? 건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열대 몬순 기후라서. 어쨌든 계절풍 영향으로 건기가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고여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여놓은 물을 이용해서 뭘 하고 있냐?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자, 이쪽 지역을 확대시켜가지고 좀 더 멀리서 보면 여기였거든요. 그 위에 뭐가 있니? 여기에 논밭이 있었습니다. 이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여기를 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수가 있었거든. 호수를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물로 쓰는 거겠죠. 이런 시설도 발견했습니다. 거기가 열대 몬순 기후라서. 오케이? 아무튼 몬순의 영향을 받는 곳은 이런 시설들이 많아요. 이런 수리 시설들이 물을 다스린다. 수리 시설.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리 시설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다음. 자, 감조하천이 나타나요. 우리는. 자, 감조하천이 무엇이냐? 자, 감조하천 얘들아 일단 읽어볼게. 자, 대책, 저수지, 댐 등의 수리시설 건설, 산림녹화, 녹색댐. 오케이? 산림녹화가 뭐냐면 나무 심는 거. 그 다음 감조하천. 하천 하류에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 주로 황남해로 유입된 하천에서 잘 나타난다. 감조하천 전에 이걸 좀 잠깐 볼게요. 미안. 자, 유량 변동이 큰 우리나라 하천으로 되어 있죠. 자, 보면은 한강의 유량 변화 이렇게 있죠. 한강의 유량 변화를 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유량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여기는 그 시기 월 1월부터 12월 있거든. 근데 어때? 유량이 그 하루 유량이 어때? 유량이라 치면 돼. 어때? 7, 8, 9에 몰려있지. 여름에 엄청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산 개수가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얘기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은 계절에 따라 강수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도 큰 편이다. 계절에 따라 강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장마 등의 영향으로 홍수가 발생할 정도로 유량이 급증한다. 여름철에. 근데 겨울철에는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하천의 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유량이 감소한다. 우리나라 하천은 과거에 비해 하천의 유량 변동 폭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냐? 댐, 저수지 등 이런 수리 시설의 건설과 산림녹화 이게 뭐야? 녹색댐이지. 등으로 유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유량이 조절하는 능력이 뭐냐? 겨울에도 물을 쓸 수 있도록 겨울에도 이렇게 물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건기에도 물을 이렇게 고여놓게 모아놓게 만드는 능력이 좋아졌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시 감조하천으로 갈게요. 감조하천. 감조하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조하천. 자, 감조하천이 뭐라고 했어? 밀물과 썰물의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자, 얘들아. 자, 잠깐만. 이렇게. 바다야. 육지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다로 튀어나온 곳 들어간 곳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만으로. 그치? 근데 여기서 밀물과 썰물이면 그 조차잖아. 자, 밀물이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밀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밀려서 들어온다. 밀물. 그리고 나가는 거가 뭐야? 썰물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있을 때 파란색이 밀물이야. 파란색 뭐야? 새건데 이거 뭐야? 사기야. 이것도 안 나오나? 뭐야? 이것도 안 나오나? 나오네. 자, 밀물 때
해안선은 이렇겠지. 밀물이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 썰물 때는 어떻게 써? 나간다 했잖아. 그럼 여기겠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봐봐. 이 만으로는 대충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하천이 흘러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천의 그 하류 부분, 이쪽 부분은 이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밀물일 때, 자 밀물일 때 이렇게 막 들어와 하천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 그때 이 하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밀물로 육지로 막 이렇게 들어와. 그때 하천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럼 하류의 유량이 갑자기 증가하겠죠. 그러면 썰물이어가 쿡 감소하겠죠. 오르락 내리락 그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게 바로 감조하천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감조하천. 하천 하류에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는 하천, 주로 황남해안으로 유입된 하천에서 잘 나타난다. 왜? 종좀 치자. 자, 황남해안 밑줄 치고 쓰자. 조차가 크다. 조차가 커서. 당연히 조차가 컸어. 밀물과 썰물 사이에 차이가 크니까 이렇게 감조하천이 나타날 거 아니야. 동해안 쪽은 얘들아 밀물과 썰물 조차가 되게 작아요. 그 이유는 궁금하면 따로 찾아와 알려줄게. 알 필요 없어 여기서는. 작으니까 그 감조하천이 없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조차가 크잖아. 무슨 뭐 하루가 막 20m, 30m 차이 나는 데도 있어. 그 수위가. 그러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천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 그래서 조차가 커서 황남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에는 감조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게. 자, 근데 두 번째. 자, 밀물 때 바닷물이 유입된다고 했지. 이렇게 유입된다고 했지. 그치? 바닷물이 이 하천으로 유입돼. 근데 갑자기 유입돼가지고 그 유량이 갑자기 빡 넘쳤네? 만약에 홍수가 일어나봐. 홍수가 일어나서 주변 농경지로 이렇게 넘쳐봐. 그때 뭐가 발생해? 염해가 발생합니다. 염해. 이 염이 뭐겠어? 그 소금 염할 때 염입니다. 염. 자, 바닷물은 뭐가 있어? 소금기가 있지. 그 소금기 물이 바닷물이 거기 농경지로 흘러넘쳐. 그럼 거기는 그 소금물이 흘러넘치는 거잖아. 염해를 피해를 입게 됩니다. 농작물이 다 썩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러한 감조하천으로 인해서 밀물 때 하천의 유량이 갑자기 증가해 홍수가 일어나 농경지에 바닷물이 들어가 염해 피해가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 소금기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자, 여름철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때에는 홍수 피해 범위가 확대되기도 한다. 자, 이렇게 감조하천으로 인해서 밀물로 인해서 이렇게 하천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 거기에다 집중호수가 온다 쳐봐. 집중호우가 와. 비가 또 엄청 많이 오네. 안 그래도 홍수 날 것 같은데 또 밀물도 오네. 그럼 더 피해가 크겠죠. 이해가 됩니까? 또 거기다가 만조. 자, 만조가 뭐냐? 자, 만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항상 같지 않아요. 자, 어떤 날에는 밀물이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어떤 날에는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이 시기별로 다르거든? 근데 어떤 날은 가장 그 육지 쪽으로 최고로 많이 오는 시기, 그게 만조라고 해요. 밀물이 가장 많이 육지로 들어오는 시기, 그게 만조라고 합니다. 가장 멀리 나가는 시기, 그게 간조라고 하고. 이게 됩니까? 편하게 들어. 하고 이 만조 때는 또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 근데 만조야. 하천이 들어와.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유량이. 염해 피해.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러한 감조하천을 이러한 염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염해 방지, 용수 확보 등을 위해 하구뚝을 건설했습니다. 하구뚝. 하구의 뚝을 건설한 거예요. 자, 하구가 뭐야? 하천의 입구, 하천의 출구 입구 이렇게 입구라고 하면 돼. 자, 하천이 열로 시작하는 그런 개념도 있으니까 상관없어. 아무튼 이거 하천 입구에 뚝을 막아놓는 겁니다. 즉 밀물이 하천으로 역류를 못 들어오게 막아둔 거, 그게 바로 하구뚝입니다. 하구뚝 건축해서 우리나라에는 총 3군데 있어야 돼. 외워야 돼. 금강, 연산강, 낙동강 하구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에 대해서 볼게요. 자, 왜 하필이면은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만 감조하천이 있냐? 왜 한강이랑 섬진강 이 큰 강에는 감조하천인데 왜 안 했냐? 왜 하구뚝을 건설 안 했냐? 볼게요. 자, 봐봐. 감조 구간이 이게 연안도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주요 하천의 감조 구간. 자, 연안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볼 수가 있고,
오케이? 근데 편하게 들어. 한강의 하구는 얘들아 지금 거기야. 우리나라 관할 지역이 아니야. 북한이랑 겹쳐져 있어. 한강의 하구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북한이랑 굉장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구뚝을 건설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냅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수질 관리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 섬진강은 감조 구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하구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봐봐. 하구뚝 방조대 건설 전의 감조 구간이라고 칠게. 자, 지금은 이렇게 감조 구간이 안 나타나. 이 세 군데 예전이야. 하구뚝 만들기 전에 어때? 거의 무슨 육지 완전 엄청나게 밀물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엄청난 염해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하구뚝. 금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오케이? 여기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여기 하구뚝이 있다는 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갑자기 하구뚝 얘기가 나와. 그럼 틀렸겠죠.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기 때문에 금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알아야 됩니다. 섬진강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런 하구뚝으로 인해서 연안 환경. 연안이 뭐야? 그 하천 주변. 그리고 또는 뭐 그 하구뚝이 건설된 그 지역. 이런 연안 환경. 거기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죠. 얘들아. 밀물과 썰물이든 뭐든 그대로 자연은 그대로 냅두는 게 최고입니다. 염해 피해. 그 염해 피해라고 했지. 자연한테 피해야? 아니야. 우리의 인간에 대한 피해, 인간이 입는 피해잖아. 근데 자연은 자연스러운 영향이에요. 밀물이 들어와서 넘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일을 막는 것 자체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환경에도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은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그 조류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밀물과 썰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에 의해서 갯벌이 형성되잖아. 근데 하구뚝으로 막아버리면 갯벌이 이제 망가집니다. 갯벌이 더 이상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갯벌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또 생태계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원래 하한남구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맞다. 하구뚝 보여줘야지. 황해, 서해안, 금강 그리고 거기에 뚝을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밀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밀물이 점점 들어와. 근데 이게 막아버렸지. 그럼 밀물이 들어오지 않겠지. 그럼 여기 있는 농경지들은 염해 피해가 안 일어나겠죠. 알겠습니까? 원래 이거 없었어 봐. 그럼 여기 밀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감조 구간이 길었다. 오케이? 자, 밀물대 바닷물이 하천을 따라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하였다. 여기는 금강 하구뚝, 서천국이랑 서천군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에 걸쳐져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하천의 지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